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삼성전자 우리 방송을 아주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천회장이 요즘 신바람 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2교시입니다. 6시 반. 뭐 태풍이 오든 비가 오든 하여튼 합니다. 저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천회장이 건강하면 하는 거고, 만약 상태가 메롱이면은 못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건강 잘 관리하면서 여러분들과 오래오래 이렇게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한 앞으로 8년 남았습니다. 이제 10년 정도는 해줘야죠. 가볍게.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10년이면은 삼성전자 주가도 변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이클 타다가 한 2년 정도는 하락장 갈 수도 있고, 뭐 말 그대로 재수 없으면은 3년도 갈 수 있겠죠. 하락장이. 평생 하락장만 가라는 법은 없어요. 가다가 또 상승장 나오고 하락장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때 보시고 여러분들 정 힘들면은 상승장 갈 때 그때 최소한 본전 이상 익절을 하시고 떠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투자를 했는데 그래도 한번 수익을 내 가지고 떠나야죠. 당장 급하거나 돈이 좀 필요한 분들은 삼성뿐이 아니라 주식 투자 안 했으면 좋겠어. 주식 투자는 리스크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무슨 뭐 변수가 있으면 안 돼요. 뭐 전쟁이 터진다거나 하여튼 뭐 기업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냥 곧바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골로. 얼마나 괴롭겠어요. 당장 돈 필요한데 투자는 했는데 주가는 엉망이야. 이거 팔 수밖에 없잖아. 그때는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파는 거야. 손절, 손실 보는 거죠. 그런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또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이제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하면서 이제 이재용, 갓재용인가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재용 부회장을 보좌할 컨트롤 타워 조직이 재건될 수 있다. 뭐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컨트롤 조직. 삼성은 2017년이죠. 그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에 5년 넘게 컨트롤 타워 부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뭔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없어. 중심적인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신사업 전략을 수립을 해가지고 대내외 위기에 대응하려면은 그런 그룹 경영을 총괄할 그런 조직 신설이 시급하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 조직이 부활할 경우에는 과거에 그 미전실이 받았던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다, 그런 비판에 대해서 그 대비책이 함께 나올지도 주목되는 겁니다.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다. 이게 문제였지.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다고. 그렇게 나와야겠죠, 오히려. 제기해 보면은 그 삼성의 그 준법 감시위원회가 있는데, 이 부회장이 이제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이제 복권된 이후에 삼성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어요. 삼성과 이제 준법인은 이 부회장이 지난 2020년 5월이죠. 4세 승계를 하지 않겠다. 4세.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3세니까 4세. 이제 아들이나 딸한테는 이제 물려주지 않겠다는 거겠지. 승계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 뒤로 이제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현재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회장이 연내 회장으로 승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지분 구조 변화까지 아우르는 대규모 그런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는 거죠. 그 재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삼성의 컨트롤 타워가 보존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는데, 삼성은 2017년 2월이죠. 2월 말인가 그래요. 국정농단 그 사태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던 미전실을 폐지를 합니다. 폐지했고, 그 이후에 이제 계열사 간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 삼성전자에 그 사업지원 태스크포스 TF를 이제 만들었어요. 이 TF에는 삼성전자랑 뭐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등 그 전자 계열사가 이제 참여를 합니다. 이어서 이제 금융 경쟁력 제고, EPC 경쟁력 강화 TF를 각각 삼성생명이나 삼성물산 중심으로 또 이제 설립을 하는 거죠. 하여튼 이 같은 그 소그룹 체제는 과거 미전실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유사 성격의 계열사별로 최소한의 업무 조율 체계를 만든 것일 뿐이다. 그래서 그룹의 중장기 전략 수립에 대한 결정권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이 제각각 진행되다 보니까 계열사 간 시너지가 발현되지가 않아.
결국 따로따로 노는 거지. 그 전략의 일관성 역시 떨어진다는 그런 반응이 많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IT 기업들의 그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그 맞춰가지고 활발하게 사업 재편에 나서고 있는데, 삼성은 2016년 미국 전장 기업이죠. 하만을 약 10조 원 정도에 인수한 후에 뭐 대형 인수합병, M&A 소식이 없어. 지금 조용해요. 그래서 이 부회장의 리더십 공백이 크긴 했지만은 컨트롤 타워의 부재에 따른 그 영향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분석이 우세하다는 거죠. 그래서 재계에서도 미전실의 막강한 권한으로 인해서 폐단이 생겼던 것은 사실인데, 삼성을 지금의 자리로 올려준 데에는 미전실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봅니다. 1959년이죠. 창업주인 이병철 선대장이 그 삼성물산 비서실에서 출발해가지고 뭐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 업무추진실, 미래전략실 등 여러 번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여튼 삼성 내에서는 항상 실로 불렸던 실로, 뭐뭐실 이렇게 불렸다죠. 그 계열사의 경영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인사, 뭐 감사 등을 통해 가지고 그룹의 계열사 경영 전반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일종의 사령탑 역할을 한 거죠. 사령탑. 삼성 SDI, 뭐 삼성 코닝, 중공업, 전자, 호텔 신라 등을 설립하거나 인수한 것은 비서실의 결정이었다고 하네요. 91년도에 그 LCD 사업이죠. 이거를 어느 계열사에서 담당할지를 둘러싸고 삼성전자랑 삼성전관이죠. 경쟁할 때 삼성전자로 이제 정리를 했고 사업을 이제 키우기도 했어요. 97년에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가지고 구조조정본부로 개편된 그 비서실은 삼성자동차를 매각 등을 주도했고, 이건희 회장이 그 신경영 밑그림을 그렸고요. 그룹의 공개 채용 등 인재 관리 역시 이들의 담당이었습니다. 그 삼성물산 내 그 비서실을 꾸릴 때까지만 해도 인원은 한 20명 규모에 불과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2017년 그 해체 당시에는 250여 명까지 불어났다고 합니다. 250여 명. 그래서 각 계열사에서 우수한 인사고과를 받은 이른바 에이스들만 모이는 거예요. 에이스들. 아주 똑똑한 놈들만 다 모아놓은 거예요. 에이스. 파견된 인력은 통상 5년가량 한 근무한 이후에 이제 대부분 원래의 계열사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미전실 출신들은 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초고속 승진 가도를 달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연호죠. 정연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그 TF장, 그리고 최윤호 SDI 사장, 박학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이인용 삼성전자 CR 사장, 하여튼 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미전실 출신이다. 그 컨트롤 타워 그 수립 시나리오는 현재 그 TF 조직을 확대 개편하거나 과거의 미전실처럼 그 별도의 조직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는데, 다만 삼성이 어떤 형태로든지 컨트롤 타워를 재건한다면은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그런 외부 비판에 대한 대응책이 수반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전에 김상조죠, 전 공정위원장, 2016년에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미래전략실은 막강한 권한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무리한 판단, 불법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지적을 했고, 이에 대해서 이 부회장이 국민에게 부정적 인식이 있다면 없애겠다. 그렇게 약속하면서 해체로 이어졌어요. 재계에서도 그래요. 이제 이 부회장이 직접 미전실을 해체한 만큼 컨트롤 타워를 복원하려면은 뭔가 충분한 명분과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근데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뭐 국가가 통제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좀 그렇네요, 보니까. 저는 제 생각으로는 뭔가 컨트롤 타워는 빨리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삼성전자를 제대로 뭔가 효율성 있게 끌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전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다양한 계열사들이 있어서 이 계열사들을 컨트롤할 수 없으면 이거 개판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따로 국밥네, 따로 국밥. 어떻게 보면 부서 간,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계열사 간의 이기주의도 이제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 컨트롤 타워가 재건되었으면 전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부작용 같은 것들은 뭔가 사전에 검토해가지고 없애야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할 일이 참 많아요. 이재용 부회장 보니까 뭐 요즘 여러 가지 인전 활동을 하고 있던데, 뭐 엑스포, 그 부산 엑스포인가요? 그쪽에 뭐 관련된 홍보대사 역할도 하는 것 같고,
해외로 나가서 영업도 해야지. 지금 영업을 해야 돼. 영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교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